자, 이제 이론 완성 30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띄어쓰기의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입니다.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각 항목별로 우리가 설명해 오고 있었습니다.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43항 단위성 의존명사를 포함하여서 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올 때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순서나 숫자와 함께 올 때는 붙여 쓸 수 있다고도 했으며 44항도 역시 수만이었었죠. 수를 나타낼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까지도 우리가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제 45항부터 50항까지 이어가는데요. 자, 45항은 항목은 뒤에 다시 나오지만 이것이 두 말을 이어주는 다음과 같은 말들은 띄어 쓴다와 함께 이제 이어지고요. 자, 물론 앞에서 우리가 등의 의존 명사가 등등, 등속, 등지, 나열할 때 쓰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앞에서 들, 의존 명사로 사용되는 들인 경우 A, B, C 띄고 쉼표와 함께 들 또는 등, 등등, 등속 이렇게 모두 의존 명사이고요. 반면에 이제 같은 느낌이지만 등지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를 쓰면서 장소를 나타낼 때만 쓰는 의존 명사. 따라서 서울, 부산, 대구 등지를 돌아다녔다 띄었으면서 의존 명사 맞아요. 그럴 때는 등속, 등등등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사과, 배, 귤, 등지 이건 안 되죠. 그것은 장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등지는 장소에만 쓴다. 뭐 이런 정도도 구별하시고요. 자, 또는 우리가 두 말을 이어주는 말 중에 대표적인 품사 때 접속 부사가 있었죠. A 및 B, A 내지 B, A 그리고 B, A 또는 B 이런 다양한 접속 부사, 품사에도 잘 나오고 특히 내지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옆에 나오듯이 열 내지 11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함께 쓰일 때 이제 잘 나오는 부사라고 했습니다. 한자어예요. 이에 내자를 쓰면서 이를 지자를 쓰는 내지라고 하는 이제 한자이면서 열 내지 11명이 과거 7급 문제에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오답으로 나온 거예요. 호흡은 또 그럴 듯해 보이죠. 열 내지 11명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11명이 아니라 11명이 되어야 다시 한번 수 관형사가 되고요. 의존 명사가 됩니다. 이때 내지를 앞뒤로 모두 띄었어야 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래서 와를 쓰는 접속조사일 때는 조사니까 앞말을 붙이고 뒷말은 띄었겠지만 또는처럼 부사니까 독립적이고 단독적인 품사라서 모두 띄었었어야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뒤에 나오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될 딱 하나가 있는데요. 겸이라는 게 있어요. 겸. A 겸 B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넓게 보면 두 말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두 띄는 건 맞지만 이 겸이라고 하는 것이 품사 때도 언급한 바 있었던 100% 의존 명사입니다. 즉 그러니까 부사가 아니라 의존 명사라는 품사로도 잘 나오고요. 보통은 감독 겸 선수 이런 거 좋고요. 부장 겸 과장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겸할 겸이라는 보통 우리는 공부할 겸, 일할 겸, 놀 겸 할 때 쓰는 그 의존 명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띄어 쓰는 조건은 맞지만 45항에 나오는 사례인데 품사로는 유일하게 의존 명사 겸이라는 거 아시고요. 자, 46항도 뒤에 항목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이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역시 두 글자씩은 붙여 쓸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단음절로 된 단어라는 것이 이렇게 한 글자씩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죠. 좀, 더, 큰 것. 우리 품사로 말하면 좀은 부사, 더도 부사, 큰은 크다에서 비롯된 형용사인데 성분은 관형어 역할을 하겠죠. 크니 것을 꾸며주니까요. 의존명사 것. 그래서 원래는 사어절의 각각의 단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 그런데 어떻다고? 이게 너무 좀 벌어져 보이죠. 한 글자인데 각각 띄니까. 그래서 두 글자씩이라고 강조하는 이유 좀 더를 붙여고 큰 것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되 가운데는 띄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위험한 거는 뭐라고요? 바로 뒤에 기출문제에 하나는 붙이고 하나는 띄인다. 절대 안 돼요. 아니면은 모두 붙인다. 그것도 안 돼요. 모두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두 글자씩 좀 더 큰 것. 똑같습니다. 한 입, 두 잎이. 품사로는 관형사 명사라서 네 개의 각각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어떻게 두 글자씩 붙여 쓸 수 있는 것에 한해서 허용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 46항이 포함되어 있는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가능성에 주목하라고 했었잖아요. 원칙과 허용.